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최근 3개월 내에 에어비앤비 창업하신 분들 숙소가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불법 숙소, 무허가 숙소로 창업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숙소가 삭제될 위기에 처한 거죠. 제 주변에도 집주인 동의, 이웃 동의 겨우겨우 다 받아서 에어비앤비를 창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에어비앤비로부터 메일을 받은 거예요. 당신 숙소가 내년 10월이면 삭제될 수 있다고요. 10월 달에 에어비앤비의 대규모 정책 변경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에어비앤비의 이 새로운 정책이 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내 숙소가 삭제되는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 지인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이 5월부터 에어비앤비 창업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 뒤인 6월부터 서울의 구청들에서 30년 이하의 건물에서만 허가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구청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20년 이하, 그리고 벽돌집은 30년 이하일 때만 합법 에어비앤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도 하나 찍어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한번 봐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죠, 이웃 동의도 받아야 되죠, 되게 할 게 많은데 요 조건까지 맞추려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지인이 이 7월 정도에 집주인과 이웃이 모두 동의를 해주는 물건을 찾았어요. 근데 연식 제한에 걸려버린 겁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겨우겨우 이거 찾았는데 이 건물 연식 제한 때문에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 바로 위홈의 오픈 호스팅이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위홈의 오픈 호스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위홈이란 플랫폼이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합법 에어비앤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선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위홈이란 플랫폼으로 예약을 하면 한국인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위홈이 정부랑 딜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따낸 거예요. 원래는 이 허가가 뭐 구청, 시청 이런 공공기관에서만 해줄 수 있는데 위홈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거의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숙소는 자기네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특례를 정부로부터 따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픈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영상 참고해 보실 분들은 봐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구청에서 받는 거랑 위홈에서 받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뭐 거의 비슷해요. 건물도 뭐 단독 다가구 빌라 다세대여야 되고 연면적도 69평 미만이어야 되고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청 허가는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조금씩 확대되려고 하는 추세인데 30년 이하 주택에서만 허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위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이 아까 뭐였어요? 건축 제한에 걸려가지고 허가를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위홈으로라도 허가를 받아야겠다. 이래서 위홈 오픈 호스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위홈 허가증을 통해서 창업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구청에서 6월부터 건축 제한을 보기 시작했는데 집주인 동의, 이웃 동의 다 받고 요거까지 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건축 연도는 최소한 보지 않는 위홈을 통해서 창업해라,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유료 강의들에서도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수강생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월부터 10월까지 대충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위홈의 오픈 호스팅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10월 달에 에어비앤비에서 새로운 정책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앞으로는 허가증을 업로드해야만 숙소를 등록시켜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얘기하는 이 허가증이 구청 허가증만 자기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위홈이란 플랫폼에서 정보랑 딜을 따가지고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홈 허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위홈에서 허가증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에어비앤비에서 받아주질 않겠다고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기네는 정부가 발급해준 것만 받아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위홈이란 사기업에서 허가증을 받았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는 허가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곤란해졌어요. 일단 이미 위홈을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은 에어비앤비의 숙소가 내년이면은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위홈을 통해서 창업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심지어 숙소 등록이 안 되게 됐어요. 사실 손님의 대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여기다가 숙소를 못 올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발표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로 위홈 오픈 호스팅으로 창업했거나 창업 준비 중인 분들이 좀 곤란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겼냐? 기존에 구청 허가 받은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 물건들의 권리금이 1,000에서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3천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뛰어요. 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에어비앤비의 90%인 불법 숙소가 삭제될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심지어 6월부터 서울에 있는 구청들에서 건축연도 30년 이하에서만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신규 외도민 공급도 줄어들었죠. 게다가 그나마 이 30년 제한이 없었던 위홈 허가증은 에어비앤비에서 안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외도민 숙소들은 어떻겠어요? 여기는 경쟁자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흑백 요리사도 난리 나고 뭐도 난리 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어서 기존의 숙소 운영자들이 더 이득을 벌게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권리금을 2배까지 팔려고 올려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일단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개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에어비앤비 남아있는 숙소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고, 우리가 일본 에어비앤비를 보면요, 되게 숙박 비용이 높아요. 막 도미토리 이런 게 아니라 단독 숙소 있잖아요. 혼자서 집 전체를 쓰는 숙소들의 숙박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숙박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창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대신에 에어비앤비에 창업 성공하신 분들은 수익이 훨씬 늘어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창업 난이도가 올라가고 사실상 건축연도 제한까지 생각하면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창업한 거 뭐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창업하기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잘 창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거를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 띄워드린 게 이 세이프스테이라는 사이트의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해놨죠? 보니까 어떠세요? 6월부터 건축연도 제한이 생겼는데 창업하는 개수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연도 제한 때문에 당연히 전에 비해 창업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창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 통계를 보시면요, 오히려 1년 전보다 건축연도 제한이 생긴 6월 이후가 창업 개수가 더 높아요. 물론 이제 비율은 낮아졌겠죠. 왜냐면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기도 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분명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에다가 세이프스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실 거거든요.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은 세이프스테이 통계라고 있고 거기 밑에 민박업 전체 현황이라고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옛날에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때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개월, 3개월 동안 물건을 보러 다니고 부사님한테 막 30번, 40번 거절당하고 기껏 물건 보러 가도 좀 위치가 별로거나 집 상태가 별로거나 뭐가 별로거나 이러다 보니까 창업하기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내 경쟁자들도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에어비앤비 창업하기가 쉬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에어비앤비 창업을 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창업하기 쉽다는 건 남들도 창업하기 쉽다는 거고, 이 현상이 사실 뭐 삼삼엠투라든가 최근에 좀 경쟁이 격해진 스터디 카페라든가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경쟁이 많아지고 있는 업종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고 집주인 동의, 이웃 동의 받는 물건 찾기가 힘들고, 최근에 나온 이 건축 연도 제한까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불법 무허가 에어비앤비도 아예 에어비앤비에서 삭제가 돼버리게 됐죠. 이렇게 내가 하기 힘들고 남들도 하기 힘든 곳에야말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견뎌낸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보상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도움될 만한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